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임수영입니다. 당신의 저속 노화, 슬로우 에이징을 위한 귀한 정보를 알기 쉽게 알려드리는 리프팅 과외쌤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저속 노화를 위한 정보 제가 정확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에이징, 즉 노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노화는 단순히 처져서 끌어올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하진 않습니다. 얼굴은 복합적으로 여러 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층마다 일어나는 변화가 다 다릅니다. 층은 크게는 5개 층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맨 위에서부터 우리는 이제 피부, 얕은 지방층, 근육하고 근막, 깊은 지방층, 뼈 이렇게 총 5개의 큰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제일 위에 있는 이제 피부층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은 원래 콜라겐과 엘라스틴 같은 탄력 섬유가 줄어들고 기존의 섬유도 질적으로 좀 약해집니다. 원래는 탱탱한 고무줄 같던 피부가 점점 낡은 고무줄처럼 힘을 좀 잃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변화는 지방층입니다. 지방층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피부 바로 밑에도 있고 근육 근막 밑에 깊은 지방층 이렇게 2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 2개의 변화가 조금 다릅니다. 깊은 지방층은 대부분 볼륨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얼굴에서 살이 빠지면은 풍선에서 바람 빠지면은 이제 쭈글쭈글해지듯이 얼굴도 이제 굴곡이 좀 많이 보이는 변화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얕은 지방층도 빠지기는 하는데 깊은 지방층만큼 많이 빠진다기보다는 얕은 지방층끼리 좀 뭉칩니다. 뭉쳐서 특정 부분이 이제 튀어나오거나 그걸로 인해서 더 울퉁불퉁한 변화가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근육하고 근막 그리고 여기에 이제 지지하고 있는 인대 이것들의 변화가 생기는데 사실 얘네들은 이제 얼굴을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근막하고 인대들이 이제 점점 느슨해지면서 피부와 지방을 단단하게 못 잡아주고 결국은 얼굴이 중력 방향대로 아래로 처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뼈의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나이가 들면 안면골, 특히 광대 옆이나 턱뼈, 안아골 주변 부위가 조금씩 흡수돼서 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탱해주던 골격이 줄어드니까 피부와 지방이 더 처져 보이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얘네들의 변화를 다시 되돌리는 게 우리가 안티에이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안티에이징은 이 층별로 그 원인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먼저 피부를 보면은 첫 번째로 콜라겐 엘라스틴을 올려주는 시술들 제일 유명한 거는 고주파 시술, 스킨 부스터들 이런 것들로 우리가 콜라겐 엘라스틴을 다시 채워 넣어줄 수 있는 거고요. 피부 처짐은 이제 정도에 따라서 조금 치료법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약간만 좀 피부가 처져 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타이트닝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고주파 기계 같은 걸 이용해서 얼굴을 타이트닝 시킬 수 있고요. 중증도로 좀 처져 있다 그러면 아무리 타이트닝 시켜도 변화가 보이기는 좀 힘듭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처진 거를 끌어올릴 수 있는 실리프팅이 가능한 방법이고 근데 실리프팅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부를 처리하는 게 보통 한 1cm에서 많으면 한 2cm 정도밖에 처리를 못합니다. 그 이상 만약 처졌다고 하면은 절개, 수술적인 이제 거상으로 좀 넘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지방층입니다. 지방층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처지면서 뭉치는 현상들 같은 경우는 뭉쳐있는 거를 이제 녹여서 없애주는 파이프 같은 레이저로 지방층을 이제 줄여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요. 처져 있는 거는 이제 근막하고 피부랑 같이 이제 끌어올리는 일단 실리프팅, 거상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해서 볼륨이 이제 꺼져 있는 볼륨을 이제 채울 수는 없기 때문에 볼륨 리플레이스먼트, 볼륨을 다시 채워 넣어야 되겠죠. 이럴 때는 필러, 그 다음에 바이오 스티뮬레이터로 볼륨을 채워주는 방법 크게 2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근막하고 인대입니다. 근막하고 인대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가 들수록 탄력도 떨어지고 처짐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탄력이 떨어진 거는 재생해서 다시 이제 원상복귀 시켜줘야 되겠죠. 이거의 대표적인 이제 시술들이 하이프, 바이오 스티뮬레이터 등으로 탄력을 다시 올려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처지는 거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크게는 실리프팅, 거상 물리적으로 직접 끌어올리는 방법을 우리가 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뼈의 볼륨 감소. 마찬가지로 볼륨이 감소되어 있기 때문에 볼륨을 올려줘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좀 딱딱한 제형들이 좀 많이 쓰이죠. 단단한 필러라든지 바이오 스티뮬레이터, 칼슘 필러 같은 제형으로 이제 볼륨을 다시 채우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층에서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한 가지 시술이나 한 가지 수술로 완벽하게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은 얼굴이 어색하게 이제 끝나거나 아니면 좀 아쉽게 끝나게 되겠죠. 대표적인 게 이제 안면 거상 하면은 우리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해하기 쉽게 조금 이제 모식도를 좀 그려보면은 얼굴에 이제 구조물들이 있고, 이제 어렸을 때는 이제 팽팽한 이런 고무줄이 있게 됩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은 이게 어떻게 돼요? 점점 이렇게 처지고 낡은 고무줄처럼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이저를 쏜다 그러면은 이 고무줄을 더 탄탄한, 더 두꺼운 고무줄로 다시 원상복귀 시키는 게 이제 레이저고, 레이저를 쏜다고 해서 얘가 다시 팽팽해지는 거는 생각보다 이제 변화가 적습니다. 거상 같은 경우는 반대로 늘어진 고무줄을 팽팽하게 다시 자르고 이렇게 남는 부분들을 잘라내서 아예 제거를 해버리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고무줄이 두꺼워지거나 이런 변화는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노화 현상을 되돌려 줄 때는 복합 시술이 필요하게 되고, 원인들에 따라서 원인들을 해결하는 여러 가지 이제 시술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면서 우리 얼굴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개개인별로 가지고 있는 특성과 상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본인의 상태를 알고 원인이 먼저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서야 그 원인을 해결하는데 가장 좋은 시술이 무엇인지 아니면 수술을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프팅 과외쌤 임성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